자,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상설특검법을 상설특검법을 만든 게 아니라 상설특검에 관한 국회 내규를 바꿨어요. 네. 예. 이제 그래서 만약에 김건희 특검법이 12월 10일에 통과되지 못하면 상설특검으로 가겠다. 그러고 있는데 윤석열은 지금 임명을 안 한다. 임명을 안 할 것이다. 이런 태세로 나오고 있는데 대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런 인간이 다 있어요? 이게 지금 그걸 하면서 지금 저도 최혜병 특검법을 3번이나 거부권을 글쎄 말이에요.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 그 특검 거부 논리가 말이 너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야당 추천 특검이라서 안 된다. 네. 위헌이다. 뭐 이런 예. 주장을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미 판례가 나왔어요. 예. 그거 위헌 아니다라고 네. 나왔어요. 근데 계속 앵무새처럼 그거 위헌이다 이 주장을 반복합니다. 네. 말도 안 되는 논리지요. 네. 그리고 진짜 좀 어이가 없는 것은 본인들은 만약에 과거에 어떤 야당 정치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특검이나 검찰할 때 이거 불공정 수사다, 표적 수사다라고 주장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그걸 반박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렇지 않다, 뭐 온갖 논리를 들어서 해놓고 자기를 향한 수사는 자기 온갖 권한을 들어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해서 못하게 하고 지금 뭉개고 있는데 이거는 검사의 모습도 아니고 법조인의 모습도 아니고 그냥 국민으로서의 어떤 모습도 인간의 모습이 인간의 아닙니다, 모습이 이게. 아니다. 예. 어제 그 천주교 사제 1,600분 넘는 분들의 그 시국서 논문 보면은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짐승이라고 한다. 네. 아니, 기본적으로 검사나 판사들도 일을 하다가 네. 자기 사건에 자기랑 뭐 친한 사람이라든가 자기 관련된 가족 친척이나 이런 사람이 혹시나 입건돼 가지고 내한테 오면은 네. 회피해야 돼. 스스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예. 난 이 사건 못 합니다. 네. 대통령도 사실 특검을 야당에서 추천을 하게 돼 있지만은 임명은 자기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니 네. 박영수 특검도 박근혜를 이제 아웃시킨 박영수 맞아요. 특검도 박근혜가 임명했어요. 맞아요. 그 임명도 자기가 했는데 이제 양심이 있으면 예. 본인을 향해서 오는 그런 수사를 하는 특검은 자기가 회피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네. 나는 아예 임명 절차에도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변호사님, 이제 최병 사건 얘기를 해야 할 텐데 지금 그 박정훈 대령님에 대해서 군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는데 이렇게 세게 구형을 했으니 뭐 그 군 법원도 상응하는 판결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구형은 예상했습니다. 네. 요즘 최고형 구형이 유행이라서. 그것도 최고형이었군요. 3년이 항명죄의 법정형 상한입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3년을 구형한 거는 예상은 했던 네. 바인데 역시 이제 방청석에서는 굉장히 고성이 터져 나오고 군 검사들을 많이 비난하고 울분에 쌓인 시민분들이 이렇게 비난을 많이 해주셨죠. 예. 근데 저희야 뭐 애초에 이게 표적 수사로 시작한 건데. 그렇지. 그럼 무죄 구형하겠냐 군 검찰이. 그럴 리는 예상 없죠. 다 했죠. 예. 철저하게 저희가 변론을 해서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군사법원도 저는 증거와 법리와 양심에만 의거해서 무죄 판결을 내려줄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군법원이라고 그래서 뭐 군검찰하고 한 통속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난번에 사실 여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 판단 내린 데가 또 군법원이기 때문에 예.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뭐 물론 군사법원이라고 안 부담스럽겠습니까? 본인들도 국방부 장관 밑에서 다 일하고 있는 또 국방부 장관 밑에 있습니까? 군사법원이랑 군검찰은 전부 다 계급장을 달고 있잖아요. 중령, 소령을. 예. 국방부 장관의 부하라는 뜻입니다. 아니, 이종선 밑에도 아니고 지금 김용현 부하인데. 네, 그래서 결국 김용현이 그 군판사, 군검사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죠. 그래서 압박을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받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 변호인단에서 신청한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도 군사법원에서 안 받아들여준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다 안 받아줄 줄 알았는데 조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상에 나온 게 800-7070 그리고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이런 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군사법원이 완전히 넘어가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래도 양심이 남아있다. 그래서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뭐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도 뭐 2심은 민간법원이거든요. 2심은 민간법원입니까? 예. 아하. 서울 고등법원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는 뭐 당연히 양심에 따른 판결이 이루어질 거라서 그렇죠.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뭐 만약에 1월에 이제 군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뭐
최단 3개월 이내 판단이 나오다 하더라도 내년 4월 5월이면은 뭐 윤석열이 뭐 정치적 위치가 지금보다 더 떨어져 있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 뭐 법원도 좀 이렇게 부담을 안 느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군사법원이 예전에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네. 기각했잖아요. 아, 그런 적이 있었군요. 그 기각한 것도 사실 군사법원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양심적인 군 판사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1월에 그 박정훈 대령에 대한 판단이 나오고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가 맞다.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면은 얘네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봐라. 이 사건의 본질은 박정훈이의 항명이다. 이렇게 또 국면을 전환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최병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잡으면 안 됩니다. 약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법리와 증거로 보면은 박정훈 대령은 무조건 무죄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국 사건 중에 무죄 가능성이 전 제일 높은 사건이 바로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예. 무조건. 근데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종섭이가 혹은 뭐 저기 김계환이가 그 뭐 이제 수사하지 말라 지시한 게 명시적으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항명한 게 없어. 그게 그러니까 맞잖아요. 항명한 것이 없고 명령이 없었고 네. 그리고 국방부에서 내려온 그 명령은 불법한 명령입니다. 수사를 축소하라는 외압이잖아요. 예. 그럼 불법 명령이기 때문에 따를 의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거기 따르지 않았다고 항명죄가 되진 않고 예. 그리고 그 불법 명령을 받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한테 네. 명령을 못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명령이 없었던 거죠. 그 심리는 뭐였을까요? 김계환 사령관의 그 심리는 김계환 사령관도 자기가 그 명령에 따르면은 직권남용이 된다는 거를 알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아. 국방부에서 이거 혐의자를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박정훈 대령이 그거에 대해서 그거 따르면 큰일 납니다. 직권남용이고 수사랑 혐의자 다 축소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난리 납니다. 우리 네. 다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계환 사령관이 쫄리는 겁니다. 8월 1일이었어요 그때가. 네. 2023년 8월 1일. 그렇죠. 이제 7월 31일에 그 지시가 내려왔고 예. 8월 1일까지 계속 회의가 이어지는데 그렇죠. 거기서 김계환 사령관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려운 거죠. 이 지시를 내가 하면은 다 처벌받는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명령을 못 한 겁니다. 예. 근데 김계환 사령관이 지시를 했다. 처음엔 또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지시를 안 했고 안 했는데 네. 그래서 본인은 이제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이첩을 했죠 경찰에.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어갈 줄 알았더니 네. 군검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네.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고 해병대 사령부로 당일날 쳐들어왔죠. 김계환한테. 예, 그 군 검찰단장 원스타입니다. 네. 그 원스타가 김계환 사령관을부터 조사를 시작합니다. 김계환 사령관이 겁을 먹은 것이죠. 별 3개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랑 뭐 쑥덕쑥덕 하고 하더니 나중에 김계환 사령관이 사실은 내가 명령을 했는데 박정훈이 내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을 바꾼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그 책임을 전부 다 자기 부하한테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 믿고 지금 전쟁하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전 이렇게 보는 거죠. 집단 항명 수괴는 박정훈이 아니에요. 원래 군검찰의 타겟은 김계환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 박정훈 대령을 처벌하기 위해서 군검찰이 오는 거라면 원스타가 왜 와요? 그냥 소령 중령 군검사 보내면 돼요. 그렇지. 네. 원스타가 왜 몸소 친히 집 밑에 군검사를 다 끌고 해병대 사령부로 옵니까? 그것은 해병대 사령관이 타겟이다라고 보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해병대가 말을 듣지 않는다. 예. 그거였습니까? 그리고 김계환 국방부는 그 당시에만 해도 이첩이 이루어졌다 할 때 이렇게 의심합니다. 김계환 사령관을 의심해요. 얘가 이첩 보류 확실하게 그 명령한 게 맞나? 이거 봐라. 영이 안 통하네. 네. 아니면 지가 영을 안 했거나. 김계환 사령관을 의심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군검찰이 쳐들어온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집단항명 수괴는 해병대 사령관이 되는 거고 판이 엄청 커지는 거죠. 그게 또 두려웠구나. 김계환 사령관은 대환이 형이 쏙 빠진 겁니다. 자, 근데 8월 2일, 2023년 8월 2일 그때 낮 12시 10분쯤인가요? 그때 이제 윤석열 명의 휴대전화로 우즈베키스탄 나가 있는 이종섭한테 전화가 가죠. 국방부 장관한테. 지금 돌이켜봤는데 지금 돌이켜볼 때 그게 윤석열이 전화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윤석열 아닌 누군가 윤석열 휴대전화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새벽 5시에 문자도 보내는
그 사람이 걸었을까요? 그거는 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네. 김건희 여사가 온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계속 퍼지고 있죠. 네네. 저도 사실은 에이 설마 그렇게 했겠어. 그래도 대통령이 했던 생각이었는데 점점 혹시나 김건희 여사일 수도 있겠다는 확률 머릿속에 생각이 좀 커지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두 가지인데요. 800에 7070 번호. 네네. 네. 그거부터죠. 전 청와대에 근무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대통령이 쓰는 번호는 딱 떨어지는 번호다 보통 0001, 그렇지. 1000 이런 식이다. 예. 7070은 대통령 번호라기엔 너무 이상하다. 이게 하나고요. 그리고 이종섭 장관이 국회나 법정에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데 예. 7070이 누구냐? 그 당시에 휴대폰 뭐 이런 게 누구냐? 누구한테 전화 받은 거냐? 근데 7070에 대해서 특히 누가 전화했는지도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눈길을 끌었어요. 전화 건 사람이 여자냐? 말할 수 없다. 아니 보면 사실 대통령은 맞다. 예. 그러나 내용은 밝힐 수 없다. 네. 이렇게 하는 게 이종섭 입장에서도 깔끔합니다. 근데 누군지조차도 끝까지 밝히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너무 이상하다. 그게 이상하죠. 많이 어색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그 사실대로 얘기하자니 자기 처지가 굉장히 위태롭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정쩡한 그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최병 사건은 아직 미궁에 사로잡힌 상태인데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이 이종호 씨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신 분입니다. 이종호가 정말 다방면으로 지금 엮여 있어요. 그 양반이. 지금 이종호 씨가 두둔했던 사람 중에는 임성근도 있었지만은 그 인천세관 사건 그 사람도 등장하는 분도 있죠. 예. 이게 제보를 할 때까지 정말 저도 많은 고심을 하고 그렇죠. 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국회에서 그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규현 변호사님을 못 살게 굴었어요. 말도 안 되는 마타도로 그냥 이 어떤 공익 신고에 대한 이런 어떤 의미도 왜곡시키려고 하고 그랬었어요. 뭐 심지어 이제 고발도 했죠. 고발도 했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수사를 중에 있습니다. 그게 수사를 받고 있어요. 예. 물론 뭐 아유, 그럼요. 저는 걱정 안 합니다. 뭐 사실이니까 뭐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만은 네. 예, 국민의힘 쪽에서 뭐 그런 주장도 있고 한데 저는 그래요. 이제 신고를 했으면 수사가 이루어지고 빨리 좀 이게 진실이 드러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저는 진실을 밝혀달라고 수사기관에다가 신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수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뭐 아무것도 하세월이죠. 심지어 김규현 변호사님 고발한 사건도. 그 와중에 이종호 씨라든가 뭐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이라든가 휴대폰에 대한 어떤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지연되고 증거 인멸을 사실상 방조하는 이런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이종호 씨 건과 관련해서는 이 주가 조작도 있고요. 지금 최병 사건도 있고요. 인천 세관 사건도 있고요. 예, 그 이종호 씨는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그 VIP는 김건희인 거 맞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했죠. 뭐 왔다 갔다 하더니 결국엔 김건희로. 처음에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김건희 여사는 맞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했는데 그분은 원래 뭐 주가 조작을 주로 하시던 분으로 보입니다. 뭐 도이치모터스에서 유죄 받았잖아요, 사건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한 2010년, 11년 그쯤의 일이니까 이분은 주가 조작 경력이 거의 이제 최소 15년 이상은 되는 것이죠. 그 전부터 뭐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러던 중에 저하고는 작년 3월 달쯤에 해병대 훈련 참관을 가서 만나게 됐고 그때 뭐 전 변호사였으니까 뭐 범죄자든 아니든 전 범죄자를 변호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사실 크게 뭐 이렇게 꼬리 끼고 하진 않았죠. 그런 사람이구나. 근데 또 사람은 좋아요. 그래서 그냥 친하게 지냈는데 그러던 와중에 본인이 임성근 사단장 구명에 개입을 했다. VIP한테 자기가 얘기를 하겠다. 이런 말을 저한테 많이 하셨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김건희 여사하고도 뭐 소통한 이야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 뭐 과거에 애기였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뭐 유죄 판결 주가 조작으로 그걸 받았으니 뭐 김건희 쪽과의 어떤 라인이나 뭐 이런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아니
그 김기현 변호사님하고 그 이종호 씨가 통화할 때 보니까 그 민주당 총선 후보로 이제 나서시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 왜 민주당 가 있냐? 나한테 얘기하지. 내가 그럼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 줄 수도 있었는데 전 이 말이 굉장히 귀에 남았거든요.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분이. 그거는 결국 김건희 백으로 공천 줄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아무리 빈말이라도. 그러게요. 그럴 걸 그랬나 봐요. 이거는 그는 또 그래 측면에서 사이드로 김건희의 공천 개입을 또 입증하는 한 대목이 아니었나. 예, 그 말을 한 게 이제 총선 무렵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한테 이런 말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도 그 말을 했어요. 아 그래요? 씨가 예, 그 여름쯤에 저한테 술 먹는 총선 한참 전에. 한참 여름쯤에 뭐 야, 너 이미지도 괜찮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야, 너 출마 한번 해봐라. 내가 밀어줄게. 이런 말을 하셨었어요. 아니 근데 지금 그 대통령실 얘기는 이종호 씨하고는 뭐 그때 주가 조작건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다. 예. 그래 보이진 않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저도 놀랐는데 최근 JTBC 보도 보면은 이 도이치 수사 받을 때도 연락 한 개 막 엄청나게 나왔다고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짓말이 뻔한 거짓말이 드러나네요. 예, 지금. 뻔히들 통날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게 참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현 변호사님, 윤석열 정권은 유지가 가능할까요? 2단계에 왔을 때. 2단계에 왔는데 2단계에 왔는데. 일개 변호사인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예 왜 말씀 다 하세요. 지금. 명태균 씨처럼 뭐 예지력이 있는 게 아니라서. 명태균한테 물어볼까? 그런 생각 가지고. 네. 근데 이제 결국은 박근혜 정권을 끝낸 것은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촛불이 끝낸 거고 한데 지금 이 윤석열 정권에 실망한 국민들이 결국에는 국민들의 손으로 끝내지 않겠는가? 네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래야 한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이게 2016년과 달리 매우 어려운 구조인 게 일단 국민들이 2016년 촛불을 들어서 이게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고 거기서 일단 실망을 하셨고요. 그것도 이번에는 또 상대가 법기술자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법기술자들. 이들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 생각도 저는 들기도 하고요. 박근혜 정권을 끝낸 거는 국민의 어떤 명령 그리고 국민의 의지이기도 했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형식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이라는 어떤 실정법적인 네. 어떤 절차를 거쳐서 된 거잖아요. 근데 이런 법기술자 윤석열 정권이 끝까지 그 실정법을 이용해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반대를 한다고 하면은 네. 실정법에 의거하지 않은 퇴진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제 그거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이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역사에 두고두고 오명이 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기 전에 실정법 절차에 의거해서 퇴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냐. 자, 그럼 현실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그 파면, 즉 예, 탄핵. 탄핵.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 임기 단축 개헌. 예. 그게 또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자진 사퇴, 예. 퇴진인데 그 일단은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는 면이 있는데 그렇죠. 저 변호사님은 어떤 옵션이 가장 윤석열에게 맞춤형으로 좋다고 보세요? 뭐 제 개인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하야죠. 하야, 예, 당장 물러나라. 자진 사퇴. 예, 스스로인데 안 할 거니까 예. 탄핵을 해야 되는데 탄핵은 일단은 뭔가 수사가 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때도 수사가 좀 먼저 선행돼서 증거 자료가 많이 확보되고 나서 그걸로 이제 탄핵 심판에 그렇죠. 제출이 돼서 이제 파면이 된 거잖아요. 국회 탄핵 소추는 특검 출범 며칠 뒤에 이루어졌지만은 실제 그 최종적인 파면 선고는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검찰과 특검 수사 자료를 이제 받아보고 그런 거에서 이제 파면을 했죠. 헌법재판소도 뭘 봐야지 파면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세요. 뭐 공수처고 특검도 안 되고 있고 뭐 검찰 수사 뭐 잘 지지부진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탄핵 심판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심지어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탄핵 심판이 잘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만약에 탄핵 심판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임기 단축 개헌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게 이제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 모든 걸 다 동원해야죠. 네, 모든 걸 다 동원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이 절차와 양식 따질 때가 아니에요. 상대가 지금 칼 들고 달려오는데 그리고 하여간 이런 구조 속에서 절대 우리 국민들이 좌절감, 어떤 실망감, 환멸 이런 걸 느끼면 안 돼요. 그럴 지금 시점이 아닌 거예요. 예,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고 자기가 결국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한다면은 이 땅을
이 땅의 정의와 진실을 지킬 그런 최후의 보루는 우리 민중들입니다. 민중들이 좌절하고 포기해서 저 악마들한테 다 정권 주도권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을 바라만 본다면 너무 참 슬픈 일인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혜경 씨 변론을 또 맡고 계신데 강혜경 씨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의연한 분입니다. 만나보니까 그래서 강직하신 분이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멘탈적으로는 걱정할 것 없다. 잘 버티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강혜경 씨는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상세하게 지금 제출했고 설명을 하고 하는데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간 거죠. 그러면 네. 예, 검찰에서 성역 없이 수사를 빨리 하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게 지금 검찰이 말이죠. 진실을 은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사를 지연하는 거예요. 한정없이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고. 그 와중에 말 맞추고 증거 다 없어지죠. 그렇죠. 네. 그래놓고 뭐 여론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소하더라도 나중에 무죄가 나게끔 숭숭 구멍이 뚫린 공소 유지를 했었고, 네, 그동안 이래왔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하여튼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의 일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뭐 창원에서 부르면 또 가서 입회하고 강혜경 네. 씨를 지금 위해서 몇 번 조사 받은 거예요, 강혜경 씨? 10번 받았습니다. 아이고야. 사실 강혜경 씨가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해서 지금 수사가 진척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은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 검찰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이건 이 자료고 저건 저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너무 많아서 하루에 설명이 안 끝나요. 네, 그래서 지금 며칠씩 가시고 있어요. 강혜경 씨가 윤석열, 김건희의 뭐 메시지 캡처본이라든지 뭐 녹취를 갖고 있는 거는 없습니까? 강혜경 씨는 기본적으로 명태균 씨하고 소통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명태균이 숨겨놨다는 그 폰에 거기 다 있지 않겠습니까?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어디 버렸을까요? 본인은 버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버릴 사람입니까? 버릴 사람 아니죠. 그게 일종의 카드인데. 그러니까 최후의 결심을 하는 그 순간까지 그걸 가지고 있을 거고 언젠가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그 구속적부심 기각이 돼서 결국 버려진 이 상황에서는 지금 깔 때다. 결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랍니까? 강혜경 씨 말로는. 반반인데요. 네. 그렇게 만들어야겠죠. 예지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명태균이 예지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사실 김건희가 또 의존한 면도 있고요. 종교적인 어떤 색채는 없다는 겁니까? 예, 그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떤 대화를 나눴다 뭐 이런 말들은 많이 있는데 네. 뭐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는 뭐 나온 게 그런 없고. 게 아니라 자기가 뭐 대놓고 뭐 종교를 창시하지는 않았지만은 교주 같은 어떤 영험한 존재로서 김건희를 뭐 구워 삶았다든지. 예, 뭐 약간 근데 좀 천공 막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 결이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명태균 씨는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고 본인이 말한 예지력이 강하다는 것도 그 무슨 어떤 뭐 하늘의 기운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나름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라 종교보다는 그래도 좀 조금 더 과학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에 가깝지 않나. 심령과학도 과학은 과학이죠.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전기대전 수사 너무 기대가 되고요. 저는 적어도 9월 이전, 9월은 이제 뉴스토마토 첫 보도가 나올 시점이었는데 그 이전에 명태균 씨 증언 중에 거짓말이 없어요. 하나도 과장도 없고 그 말이 그대로 또 사실로 다 입증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자면 강혜경 씨가 확보하고 있는 명태균 발언, 주장, 또 지시 이 모든 것들이 사실로 보고 접근할 때 손해가 없다. 이런 점을 저 분명히 하고 우리 시민사회도 이런 명태균 진실을 규명함에 있어서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날까지 우리 김지현 변호사님 더욱 수고해 주시고 절대 지치지 마시고 힘차게 시민을 위해 역사를 위해 경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